안녕하세요. 구글 사이트 도구로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사이트계의 데모 조혜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구글 사이트 도구로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강의를 준비한 구글 트레이너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이트 도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홈페이지 만들기 또는 뭐 어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은근히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어렵다, 두렵다, 홈페이지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불안감이 좀 있긴 해요. 오늘 핵심은 이 구글 사이트 도구가 얼마나 쉬운가를 이제 어필하는 건데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서 합니다. 누구나라면은 선생님들인가요? 선생님들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학생들도 가능한가요? 학생들도 가능하죠. 그 학생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보니까 한 10분만 설명해도 시간 내에 사이트 하나를 뚝딱 만들어 내더라고요. 10분만요? 네네. 사실이죠. 네, 그럼 네, 제가 옆에서 사실, 하면서 네.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이트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볼게요. 사이트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트. 거의 어떤 뭐 지금 현존하는 어떤 플랫폼을 일컫기도 하고 어떤 모두의 장소, 모두가 함께 연결되는 어떤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사이트란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네. 모든 게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연결의 허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연결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웹사이트는 이제 사이트는 웹사이트가 좀 정확한 표현인데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웹페이지들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들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이트를, 이 홈페이지는 사실 여러 개의 연결된 페이지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URL을 눌렀을 때 가장 처음으로 뜨는 페이지가 바로 홈페이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홈페이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이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혼용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이트를 주변 선생님들한테 사용해 보시라고 많이 추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톡이랑 밴드로 이미 커뮤니티가 있는데 왜 굳이 또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그러게요. 네. 뭐 이번에 학급방도 있고 또는 뭐 밴드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사이트를 많이 좀 덜 사용하는 추세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사람마다 어떤 명함이 있다면 또는 학교라면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네, 어떤 다양성,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카톡이나 밴드 같은 SNS 커뮤니티들은요,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입시키는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거의 아이들이 다 가입이 돼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을 다 뭉든 하나의 커뮤니티는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로그인 없이, 계정 없이 사실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사이트가 되는 거죠. 가입이나 로그인, 다른 절차 없이 네네네. 그거 핸드폰에서도 그냥 클릭하면 바로 그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네네. 그것이 맞습니다. 차별화군요. 네. 네네. 그리고 카톡이랑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학급 단위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과 선생님들은 이제 보통 뭐 7반에서 막 10반 정도의 수업이 들어가시는데 한꺼번에 그 학생들한테 다 자료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밤마다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올려야 돼요. 그럼 학생들은 또 그거를 일일이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 그렇지, 상황인 그렇지. 거죠. 네, 근데 사이트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 자료 자체가 탑재됨으로써 사이트 안에서 다운받지 않고 파일을 다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거죠. 바로바로 연결된다. 네네. 갈수록 굉장히 다급해져요. 애들도 막 급해지고 선생님은 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안 열린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로그인을 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이번 온라인 수업 시간에도. 맞아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사이트 도구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완전 쉽기 때문이에요. 진입 장벽이 진짜 낮아요. 진짜예요? 저희가 사실 그래도 홈페이지인데 그쵸. 홈페이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입 장벽이 낮은 에듀테크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깐만요. 선생님이 원래 이 전에 전공이 웹 디자인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 완전 쉬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원래 웹 디자이너가 이제 좀 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더 신뢰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 시절에 만들던 것보다 정말 훨씬 쉬워요. 훨씬.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도구 엄청 많이 익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도구들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반면에 어떤 도구들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라이브 땡땡 시트 있잖아요. 그거를 배워보려다가 저한테는 그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높다라면 네. 정말 근데 이 사이트 도구는 정말 학생들도 쉽게 만들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주변에 추천하다 보면 쌤은 쉽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상처받아요. 네. 진짜 쉬운 거 맞는데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과 진입 장벽 그것이 마음의 장벽이 너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이 구글 사이트 도구로 사이트를 만드는 거랑 예전 방식으로 만드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많이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 방식 사이트 만드는 거를 비교해서 구글 사이트 도구가 왜 쉬운지 6가지로 나눠가지고 안내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요즘은 좀 이런 도구들이 또 많긴 해가지고 액티브엑스 깔고 또 뭐 깔고 인증서 깔고 그쵸. 또 뭐 여러 가지 계속 깔아야 돼요. 네. 뭘 깔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하죠.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려면 이 웹 에디터라는 걸 깔았어야 돼요. 심지어 이 에디터로 작업을 하고 나서 또 HTML을 막 작업을 해야 됐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사실 막 이거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해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자 아니고서야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걸 작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면 이런 거 깔지 않아도 되고 에디터 깔지 않아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 언어 이런 거 전혀 몰라도 가능해요. 특히 이런 것들은 매트릭스 있죠? 매트릭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전문 해커들이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너무 복잡해.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없이 접속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일단 크롬을 키시고 크롬 검색창에다가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떠요. 이걸 누르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사이트를 만들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이트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누르면 이렇게 직관적인 창이 떠요. 프로그램 창이 떠요. 그래서 한글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삽입, 페이지, 테마, 레이아웃 이런 것들 굉장히 딱 봤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이게 화면이 뜨다 보니까 처음에 사용해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쉽게. 근데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텍스트 상자 누르면은 또 거기에다 또 명령어 입력해야 되고 이미지 누르면 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네. 두려움이 앞서요. 네, 그래서 제가 타일이랑 뭐 이미지 동영상 넣는 거는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근데 이렇게 띄워놨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위에 큰 배너가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사이트 이름을 쓰고 여기 흰 데다가 이제 내용을 넣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거를 흔히 이제 웹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웹 디자인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머리 아파. 또 힘드시잖아요. 그죠? 막 포토샵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 어디 갔어요? 미술 선생님 찾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일러스트 파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잘 모르는데 해야 된다라고 하면 머리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이 상태로 홈페이지를 내보내기는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공하는 기능이 테마와 기본 이미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 기능은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해보셨을 때 써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마 누르면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고 이 중에 골라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비전이란 테마를 지금 적용한 거거든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근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요. 지금 뭐 눌렀었더니 이렇게. 비전 눌렀더니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색깔이랑 글씨체를 한꺼번에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 비전 누르고 뭐 다른 거 누르면 다양한 테마가 있는 거죠? 네, 저 여기 선택해서. 테마 탭을 누르면 여기 네. 나와 있는 것 중에 고르기만 해도 이 정도 디자인이 완성되는 거고요.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이 배너를 또 바꾸고 싶을 때는 이 배너에 커서를 올린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미지를 또 만들어서 넣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선택이라는 걸 누르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고르면 되기 때문에 이야. 디자인에 대한 고민, 시간 낭비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걸로 나는 좀 우리 반 사진 또는 우리 애들 사진도 좀 넣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럴 때는 이때 이미지 선택을 누르지 않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여기 배너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딱 맞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을 해줘요. 적당하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디자인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똥손을 금손으로 만든다. 네. 디자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디자인 센스가 없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거의 모든 형식의 파일이 삽입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 기존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넣을 때 파일 자체가 실행된 상태에서 들어가게끔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버튼을 넣던가 링크를 넣어서 다운받아 보게끔 했어요. 근데 이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자체가 홈페이지 내에서 열어볼 수 있게끔 들어가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거, 이미지, 영상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되고 PDF 파일이 들어가고 PPT 파일, 지도 등등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넣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여기 삽입 메뉴에 보시면 넣을 파일의 종류가 옆에 쫙 있어요. 이 중에 골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네.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있는 거 그냥 가져다가 끼고 네네. 있는 거 가져다가 끼고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종류를 정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냥 자유롭게 올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빈 공간, 넣을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퀵 메뉴가 떠요.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웬만한 파일 양식은 다 올라갑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한글 파일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글 파일은 PDF로 변환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운영하고 있는 교과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하고 운영하고 있는 교과 사이트예요. 저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표를 먼저 홈페이지에 이렇게 걸어놨고 그다음에 줌 링크를 이렇게 고정해놨어요. 그래서 시간 확인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자, 그다음에 이제 활동지하고 형성평가를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활동지를 잠시만요. 일단 보기가 좋다. 네. 이 우리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뭐 밴드 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왠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하나 이렇게 되게 있는데 일단 비주얼적으로 좋네요. 보기 좋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글씨를 이제 활동지에 있는 글씨를 가져와가지고 복사해서 텍스트로 넣어봤어요. 근데 이게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일일이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 이제 넣고 왜냐하면 줄바꿈이 내가 만들어 놓은 활동지랑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PDF 통으로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돼요? 네, PDF를 통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과연 이게 지원이 될까 생각하고 이제 넣어봤는데 PDF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장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로 이렇게 파일 PDF 뭐 이걸로 나오는 게 파일로 나온 게 아예 장면이 보이게 되는 거군요. 이게 페이지 내에서 실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운받을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애들 핸드폰으로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파일 올려놓으면 그거 다시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럼 또 다운받는데 또 어플리케이션 또 깔래. 그럼 또 어플리케이션 깔라 그랬더니 또 뭐 또 깔래. 깔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PDF 넣는 거는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PDF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획기적인 게
구글 설문지 많이 쓰실 거예요, 선생님들. 특히 퀴즈 기능 있어가지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지 한 차씩 끝나면 이제 설문지로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과제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 탑재해 놔가지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공부를 하고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서만이 아니라 문서만이 아니라 설문지를 넣어서 그 설문지는 언제든지 학생들이 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갱신이 되니까 네네네. 새 거가 되니까 맞아요. 세팅이 되니까 네,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이게 예전에는 하나의 그러니까 웹 에디터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FT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서버를 사서 서버에 올려야 됐어요. 그래서 용량도 문제고 서버도 문제였는데 이거를 다 구글 드라이브가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이 홈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일을 열어서 언제든지 수정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사이트 작업을 끝내고 나서 여기 오른쪽 위에 게시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웹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에 뜹니다. 그래서 웹에 온라인에 게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는 도메인 뒤에 넣을 말만 내가 넣어가지고 게시를 누르면 누르는 순간 바로 온라인에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서버를 만들고 용량을 채워갈 수 있는 거죠. 용량은 사실 드라이브에서 쌓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제 이 사이트를 다시 수정할 때 어떻게 찾냐면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바로 나와요. 이걸 실행하신 다음에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게시 버튼 누르시면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게시 누르면. 그렇죠. 지금 벌써 생긴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바일 사이트가 동시 지원이 돼요. 그래서 모바일 PC 사이트가 버전으로, 동시 지원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PC 버전으로 만들었지만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 전혀 무리 없이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바일로 보는 방법을 잠깐 간단히 알려드리면 PC 버전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미리 보기를 누르실 수 있거든요.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밑에 핸드폰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자, 제가 이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례는 답사를 갔을 때였는데요. 제가 과목이 역사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송우중학교라서 네, 송우중학교 역사 동아리라고 해서 송살이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답사를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답사 코스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학생 중심으로 답사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용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PC 버전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로 써야겠다라고 아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렇게 모바일에서 이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답사 코스마다 이렇게 내용을 채워 넣었어요. 야, 여기에서 보면 거의 무슨 어떤 여행 가이드 또는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여행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 어플 같이 된 거죠. 근데 어플은 또 깔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제 크롬에다 바로 입력만 하면 주소만 입력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에 갔을 때 자기가 이 코스에 대한 내용을 익히고 또 제가 여기다 미션을 넣어놨어요. 왜냐면 미션 없으면 또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바로 이 사이트 내에서 답사 후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또 설문지를 이렇게 탑재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현장 체험 갔다 오면 종이로 답사 후기 이런 거 후기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날 당일에 바로 이렇게 후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종이 또 나눠주고 애들아 여기 지금 광화문 앞인데 거기서 이제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네. 또 그것도 걷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계약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동아리 활동 또는 무슨 뭐 스포츠 클럽 활동 맞아요. 또는 교과 창체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거 전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학생들한테 공지하기도 힘들고 애들한테 또 공지하면은 또 이게 카톡에 어디 선생님이 어디에서 올려놨지 맞아요. 또 찾고 해야 되는데
저기에 딱 하나 링크 하나 저것만 있지 않으면 저기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질문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네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진짜 뭔가 학생 중심의 답사가 되는구나라는 게 이 사이트 하나 만들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구글 사이트는 이제 정말 좋은 점이 구글의 모든 도구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면 하나의 사이트 파일 안에 여러 명이 접속해가지고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플러스 버튼이 있는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링크로 권한을 부여하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홈페이지를 같이 제작한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구글 문서나 어떤 협업 시트, 협업 문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은 공동 제작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같이 제작한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같이 제작하는데 선생님끼리 하나의 수업을 교과 선생님들끼리 또는 학교의 동아리 선생님들끼리 어떤 이런 거 학생들도 학생들 모든별로 함께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 페이지도 막 나눠져 있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유용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 사이트 운영하실 때 같은 교과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교과 사이트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사이트 만드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1인당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기 활동을 시켜봤어요. 진로 시간에. 1인 1사이트?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모든별로 하나로 만들게 하고 각각의 페이지를 나눠서 공동 작업자로 들어오게 했더니 잘하는 아이가 좀 못 따라오는 아이를 도와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사이트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6가지의 이 구글 사이트 도구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진입 장벽이 정말 낮은 에듀테크 도구거든요. 이제 교과 사이트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진로라던가 학교 스포츠 클럽 사이트를 운영해 보셔도 정말 좋으니까요. 추천드리고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또 방탈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